오늘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어깨 통증, 그 중에서도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이 어떻게 다른가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 어떻게 다르냐? 네. 50견은 50살이 50대가 돼야 오는 병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에 뭔가 파열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둘 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이제 오십견은 저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절낭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모든 방향의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이고요. 또 반면에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4개의 힘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염증 아니면 부분 파열, 좀 심하면 완전 파열이 생겨서 주로 어떤 동작을 하거나 뭔가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선생님, 유착이라는 건 이렇게 붙은 거죠? 예, 늘러붙은 거를 저희가 유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 통증이라는 증세는 비슷해도 원인과 치료가 좀 완전히 다른 질환이 되는 거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모두 이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나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생률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한 60대 이후에는 약 한 3분의 1 이상, 70대가 넘어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파열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령이 좀 젊은 연령에서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도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 모두에서 흔한 증상인데요. 밤에는 염증 반응이 더 두드러지고 누워있는 자세에는 어깨에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야간통이라고 합니다. 야간통은 단순 근육통과 구별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두 질환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도 팔이 안 올라가면 이건 굳은 거니까 오십견. 근데 파열은 굳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도와주면 올라갑니다. 이건 회전근개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듣는 질문은 오십견, 그냥 두면 저절로 낫는 병이라던데 맞나요? 입니다. 절반은 맞고 이게 또 절반은 틀린 이야기거든요.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 3년 이상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각도가 제한되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은 초기에 주사, 약물, 운동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시고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염증이나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재활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지만은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주사는 통증만 줄여주는 거고 파열된 부분이 원래대로 붙지는 못하거든요. 또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있는 전층 파열, 완전히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야간통, 운동 제한, 심하면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분층 파열, 힘줄의 두께가 50% 이상 파열이 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외상성 급성 파열, 저희가 갑자기 다쳐서 근력이 확 소실된 경우에 파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봉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진행성 파열이 우려되는 경우, 힘줄 파열이 점점 커지거나 힘줄이 결국에는 근육으로 연결되는데 근육의 지방병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활동적인 분들이나 노동자, 운동선수 등 어깨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파열의 크기가 큰 회전근개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 후에 높은 재파열 빈도입니다. 이게 특히 광범위 파열, 고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지방 병성이 심해지면 이 위험성이 더 증가해서 광범위 파열에서 약 50% 이상의 재파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육의 지방 병성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근육이 찢어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는 거가 퇴행성 변화의 하나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럼 복근이 있었던 사람도 이거 안 쓰면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고 그 부분이 지방으로 채워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은 크기, 나이, 활동량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 만나셔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패치를 이용해서 봉합을 하면은 재파열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재활이 크게 발전해서 특히 부분 파열에서 보강수를 병행하면 재활 기간이 짧고 일상 복귀가 빠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를 통하면 봉합 없이 힘줄을 재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술 후에 유착 등의 합병증에서 좀 더 자유롭게 회복 가능하여 기존 봉합술보다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치아에 임플란트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어깨에도 임플란트를 하나요? 수술의 이름이 임플란트지 거기다 이제 마치 치아 임플란트처럼 쇠를 받고 이런 기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저희 이렇게 옷 여기 구멍 나면은 동그랗게 덧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꼬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옷이 구멍 난 부분을 꼬매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하나의 천을 덧대는 거죠. 약해진 힘줄 위에 녹는 스테이플을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이 이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사진이에요. 봉합한 부분 실 바깥쪽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상완골도 어깨뼈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열이 컸던 분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로 패치 봉합술을 하게 되면 MRI 사진을 보시면은 상완골두가 패치로 완벽하게 봉합이 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 수술 전에 팔 이렇게 못 드는 상황이었는데 두세 달째 바로 팔이 끝까지 올라가시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첨부한 사진입니다. 그럼 그 패치도 혹시 이렇게 붙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 살처럼 내 근육처럼 이렇게 스며드나요? 흡수가 되나? 아니면 그 패치 모양 그대로 남아있나요? 저희가 이제 장기간 추시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 인코퍼레이션이라 해서 힘줄이랑 보통 하나의 세포처럼 스며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패치를 이용해서 봉합을 하면은 재파열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패치는 재질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해요.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피부 세포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데 각 패치마다 좀 장단점이 있어서 뭐 하나로 통일되어 있진 않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또 그걸 쓰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골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오십견이 생기거나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아프더라도 조금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나요? 이게 질환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하는 운동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 단계에 맞는 정확한 운동은 또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십견에서는 통증 조절 후에 점진적으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 다들 집에 보면 놀고 있는 운동기구 하나쯤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집에 철봉이 하나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철봉은 당연히 어깨에 어느 정도 힘과 무리가 가는 운동이 될 텐데 평소에 미리미리 철봉 운동을 하는 게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철봉 같은 운동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어깨가 좀 부딪히는 증상이 많으신 분들은 철봉할 때 오히려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쭉 매달리거나 이런 자세는 오히려 충돌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아까 오십견처럼 어깨가 굳는 분들은 철봉에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의 어깨 상태를 보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철봉은 어깨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나이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내 어깨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을 돕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